네, 신년운세 사주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후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주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년운세를 보기 때문에요. 일단은 일주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간이 기토고 일지가 유금인데, 유금의 지장간, 숨은 천간이죠. 경금과 신금이 되겠습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경금은 이제 상관, 신금은 이제 식신이 되겠죠. 식신상관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외부로 나를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활동성, 진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어떤 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동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상관성이라는 거는 좀 독특함을 의미하는 거고, 식신성은 일반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원래 어떤 그런 의미는 이제 상관은 이제 관을 친다, 관을 상하게 한다, 뭐 이런 그런 뜻이 있고, 식신은 이제 먹을 식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어떤 식록, 먹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식신은 뭐 길성, 상관은 이제 흉성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론적인 것이고요. 기후일주 천간지지가 모두 음으로 되어 있죠. 성격은 좀 내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 유금이 의미하는 것, 유금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이건 닭이족이죠. 띠로 보면 닭띠입니다. 닭인데 기토는 이제 들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 들판의 어떤 닭이에요.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닭, 먹을 것을 막 쫓아다니는 그런 분주함이죠. 또 성실하게 일하는 형상,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서 기후일주가 성격은 좀 내성적인데 굉장히 활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일주는 문창, 학당 귀인에 모두 들어갑니다. 문창, 학당, 이거 전부 공부와 관련된 것이죠. 학업 능력이 우수해요. 예. 활동적이고 부지런한 것까지 식신상관을 깔고 있다는 거. 예. 도화족이죠. 일지가 좌오묘유가 도화입니다. 그래서 재주, 재능이 많고 끼가 있다. 그래서 자, 식신상관인데 경금이 유금을 보면은 이제 왕한 거죠. 왕에다가 기토가 유를 보면은 생이에요, 그죠? 절태양생.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격려 전화를 받고 나를 표현하는 거죠. 기토는 음의 천간이기 때문에 기토가 여기에 있죠, 그죠? 유금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절태양, 여기가 생지가 되죠. 네, 생입니다. 생지는 이제 후원성과 밝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생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후일주 성격 밝아요. 예, 밝습니다. 예, 상관 생자니까 남들과 아까 제가 독특한 분야라 그랬죠. 상관은 식신은 일반적인 분야. 말 잘하는데 이제 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 기후일주는 말 정말 잘합니다. 예, 말도 많고 식신 녹좌생궁, 예, 언변 표현이 우수해요. 식신상관의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도 되죠.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녹좌. 녹좌는 무조건 현출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이제 전문직 회사원, 교육계통이죠. 의료, 개인사업, 예술계통 잘 맞습니다. 기토한테 조업을 주는 천간을 진신이라 그래요. 진신은 간목, 병화, 개수. 자, 기후일주 을사년을 만났는데, 자, 보시게 되면 세운 천간이 을목이고 세운 지지가 사화적이죠. 요 을하고 사라는 글자가 기후일주 사주 원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여기는 체의 영역, 여기는 용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와 용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체는 이거는 사주 원국을 의미하는 거고, 용은 대운과 세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을 빼고는 이 체를 논할 수가 없어요. 체만 계속 공부를 한들 이거는 그냥 정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거죠. 이 용은 세월에 따라 이 체를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용을 모르고서는 체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을사년은 용의 영역이겠죠. 예, 용입니다. 용. 체용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을사라고 하는 체의 어떤 세운이 사주 원국으로 들어보면 천간과 지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세운 천간이 이제 지지에도 작동을 하고 천간은 작동하는데, 일단은 천간과 천간끼리 본다 그러면 천간 오합으로 보셔야 돼요.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합인데 을사년은 경금을 보는 거죠. 경금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경우는 두 개밖에 없죠. 드러난 천간의 경금, 지지지장간에 있는 경금인데, 지지지장간에 경금이 있는 거는 사신유밖에 없죠. 이 을목이 얘랑 합을 하면 작용력이 떨어져요. 지장간하고 결합을 하면 작동이 돼요.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평관이죠. 여명 입장에서는 남녀 공이 직업, 직장을 의미하는 건데, 자, 을목이 작용하는 거는 지장간 경금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기후일주는 어차피 일지에 유금이 있죠, 그죠? 유금이 있어요. 당연히 이 을목은 유금 안에 있는 경금, 그죠? 경금하고 을경 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편관이 작동이 돼요. 그리고 편관의 득이에요. 그럼 편관이 흉성이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관성은 관성입니다. 나를 감시하는, 물론 정관보다는 크게 나를 좀 괴롭히는,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을목이 들어오는데 지지지장간에 있는 유금 안에 경금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기후일주는 관성이 작동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변동, 그 다음에 부부관계에서는 여명 입장에서는 남편으로 인해서 좀 피곤한 거예요. 예, 남편으로 인해서. 왜? 정관이 아니고 편관이 들어온 거죠. 그것도 일지는 배우자궁이잖아요. 그죠? 배우자궁에 을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관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25년에 을유일주의 여명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피곤해요. 남편 때문에. 기후일주는 2025년에. 그러니까 알고, 올해 남편이 좀 많이 피곤하게 하는구나. 좀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마음을 좀 가다듬고, 올해 또 잘 넘기면 또, 이거는 뭐 1년에 국한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개운법 없습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게 아는 게 개운법입니다. 예. 이걸로 해서 부적 쓰나요? 예. 쓸 필요 없습니다. 예. 알고 계시면 돼요. 모르고 뒤통수 맞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이건 틀린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금이 만약에 드러나 있다. 여기에. 그러면 얘랑 먼저 합을 해서 기후일주 편관의 작용력이 작동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금이 없는 경우에 기후일주는 편관이 작동하지만 기후일주가 천간에 경금이 있다. 연천간에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 있어도 돼요. 얘가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편관 작용력은 없어요.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제가 여기도 또 이제 써놨어요. 천간경금이 존재하고 월지에 신유가 있다. 총 4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자, 천간에 경금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조건. 그 아까 제가 을이 이렇게 합을 하니까 편관의 작용은 거의 없다 그랬죠. 자, 기후일주와 천간에 경금이 있어요. 1차 조건. 2차 조건이 월의 지요기에 뭐가 있어요? 유하고 유나, 그 다음에 신,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안 그래도 기후일주가 활동성이 부지런하고 많아요. 그런데 2025년에는 정말 바쁩니다. 활동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후일주인데 만약에 천간에 경금이 있다. 근데 월지에 신유가 있네? 그러면 좀 건강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 바쁘잖아요, 항상. 굉장히 많은 왕성한 활동성을 띌 겁니다, 아마 기후일주가.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경금이 있는데 월지가 내가 가을에 태어났어요. 신월이나 6월.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양력으로는 8월 달하고 9월 달이 되겠죠. 8, 9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 천간의 경금은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을경합비에서 금이 되죠. 합화가 오행이 합이 돼서 바뀌어요. 오행이 바뀌는 겁니다. 뭘로 바뀌어요? 금. 을도 목이지만 금으로 바뀌고 금은 또 그대로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경금 입장에서 금은 식신상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세운지지가 사화죠. 사화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하는데 사화랑 형충되는 거는 인신사 형살이 쪽이죠. 사화의 작용은. 그 다음에 사해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신합이 있어요. 자, 사화랑 인사형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신합을 하죠. 그죠? 사신 형도 되고 합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형살이고, 그 다음에 충이라는 건 사해충이 되겠죠. 그죠? 네. 충. 사해충. 그 다음에 이제 사신은 요거, 얘는 이제 형도 되고 합도 됩니다. 요렇게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글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글자하고는 작용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세운지지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쭉 가면서 작동을 하니까 이 사화는 기후일주에서 유금하고도 합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사유 이렇게 합을 하겠죠. 그죠? 사유는 사유축에 요건 반합이죠. 그죠? 사유축은 삼합이죠. 그죠? 근데 삼합, 인오술, 그 다음에 사유축, 그 다음에 해묘미, 신자지, 여기 총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삼합은 총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이 4개의 삼합은 반합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유, 요거 인정, 유축, 요것도 인정. 요거는 득으로 봅니다. 득이에요, 득. 사축은 어떻습니까? 자오묘유가 빠진 거는 작용력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자오묘유의 정기가 들어간 반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유나 유축은 요거는 반합도 요거는 득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사유축은 금이죠, 그죠? 금.
사유축은 금의 뭐냐면 삼합이잖아요. 기토 입장에서 금은 식신상관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이 기후일주는 어찌됐든 뭐냐면 2025년도에는 많이 바빠요. 예. 사주가 그렇게 지금 이 용의 영역이 을사년 이 용의 영역이 이런 식으로 사주 원국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절대 뭐냐면 그냥 뭐 특별한 일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해가 아닙니다. 기후일주는 아주 바빠요. 평상시에 그냥 일하기도 싫고 뭐 잘 움직이기도 싫은 기후일주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많이 양상이 다를 겁니다. 뭔가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제 그냥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2025년도에는 누가? 기후일주. 예. 이거는 뭐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면 제 얘기가 좀 실감이 날 겁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얘기한 게 맞네. 또 아니면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사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식상이 이렇게 딱 합의되는 구조는 이거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4월에 태어났고 만약에 돼지띠다 이러면 이건 재적 성취로 볼 수 있어요. 식신생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후일주는 2025년도에 어떻다? 매우 바쁜 한 해가 될 거다. 활동성이 많을 거다. 그러면 뭘 조심해야 돼요? 본인 건강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예. 바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신사인데 이제 인신해를 봐야 되겠죠. 그죠? 인신해를 주도적으로 봐야 돼요. 기후일주는. 기후일주가 자, 그죠? 신, 해는 요거 둘은 형살이고 얘는 충이족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인신해라는 글자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요. 자, 이는 이제 띠로 본다면 뭐 범띠, 그다음에 원숭이띠, 그다음에 돼지띠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럼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후일주가 범띠 얼마나 많겠어요? 기후일주가 원숭이띠 얼마나 많겠어요? 기후일주가 돼지띠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당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신해라는 글자가 여기에 있어도 돼. 이거는 이제 띠지만 여기에 있든 여기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인신해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인신해의 지장간은 전부 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신해는. 자, 보시게 되면 요 네 글자 보면 지장간이 전부 양이죠. 그죠? 근데 천간 오합은 다 음양의 합이죠. 그러면 인신해의 지장간은 기을, 신정계, 얘랑 합을 하겠죠. 그래서 합이 되는 이 음의 천간은 이 실로 보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사화와 형살이나 충이 있는 거는 인신해니까 얘랑 합이 돼서 나가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음의 천간에 주목하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렇게 되면 자, 기후일주가 인신해가 있다. 여기에도 상관없어. 그런데 드러난 천간에 음의 천간이 있네. 요런 글자들은 얘네들은 변동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을은 편관이죠. 그죠? 정화는 편인, 기토는 비견, 신금은 식신, 계수는 편재인데, 자, 그러면 을, 직업적인 변동, 그죠? 정, 이거는 이제 인성이니까 내가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그러니까 약간 좀, 막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업적인 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학업이, 이건 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공부예요. 독특한 생각,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많이 하는데 그게 그냥 생각에만 머무는 겁니다.
이게 있다고 한다면. 기토, 비견이죠. 형제, 자매, 친구, 동료와의 관계. 그 다음에 신금, 식신이족이죠. 요거는 내가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계수는 재성이에요. 금전적인 어떤 이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신해랑 합의되는 거는 음해천간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게 다 양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 뭐냐면 을정귀신계가 인신해랑 같이 있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있을 확률이 높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최소한 여기서 제일 많은 건 세 개겠죠. 기토 빼고 여기니까 을정귀신계 5개 중에 3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1개,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변동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느냐, 나한테 크게 유리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기후일주가 인신해가 있는 경우에, 천간에 음해천간이 있는 확률은 사실은 좀 낮아요. 낮습니다. 예, 그게. 낮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게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없다 그러면 그냥 인신해가 있더라도 특별한 변동이 없어요.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돼요. 네. 무탈한 한 해. 그러면 일간이 기토인데 얘도 그럼 나갑니까? 일간이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나가는 건데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네. 일간은 합의돼서 사라지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일간은 얘는 제외. 그래서 이 편관, 편인, 비견, 식신, 편재. 자, 요런 육친성인 이거는 이제 변동인데, 자, 을목은 편관이적이죠. 편관. 직업적, 사회적으로는 직업적인 거고, 이제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가 해당되는 거죠. 육친적으로는. 그죠? 정화는 편인이족이죠. 편인. 예, 편인성. 아주 독특한,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 일반적이지 않은 지식 체계,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토는 이제 친구, 동료, 형제, 자매이죠. 식신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활동성, 편재, 횡재죠. 이거는 횡재수, 금전적인 거, 그 다음에 편재는 남녀공이 아버지도 되고 남명 입장에서는 여자입니다. 그죠? 만약에 기후일주가 해 돼지띠다 그러면 사해축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근데 여기에 개수가 있어요. 자, 사회축이 되면 요게 지금 지장간 무토적이죠. 무토랑 요 사회장간 무토가 나가죠. 나가서 요 무기합을 하잖아요. 그죠? 얘가 나가잖아요. 그죠? 편자가 나가는 거죠. 남명 입장에서는 여자랑 헤어진다. 편제 나갔잖아요. 예. 편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이거는 유리하지 않다는 걸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나가는 걸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금전적인 어떤 그런 나감 아니면 남녀 입장에서는 여자랑 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후일주가 범띠다, 그죠? 범띠인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인사형을 하죠, 그죠? 인사형을 해요. 그러면 여기 지장간이 무, 병, 갑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드러난 천간에 을정기신계랑 여기 합을 하겠죠. 그죠? 여기는 무토는 무계합, 그 다음에 병화는 병신합, 갑은 갑기합을 하게 되겠죠. 갑기합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육친성인 것들에 대한 변동성,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지장간은 제가 여기다 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지장간 요 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양의 천간, 음의 천간인데 일단은 인사신해를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인신사에 여기
여기랑 합의되는 나머지 음의 천간의 요런 음의 천간의 어떤 육친성과 사회성이 어떻게 변동되느냐. 기토 입장에서 쭉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런 변화를 유추해 보시면 충분히 2025년의 어떤 변동성을 알 수가 있죠.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기후일주는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더라도 2025년은 많이 활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본인의 어떤 삶의 진로를 많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길 확률이 매우 높아요. 기후일주는 2025년인데 이게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될 2025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거다. 이거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요 사화, 을사인의 사화가 사유 이렇게 합의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 기후일주는 2025년이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